진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일본에 갖다 바치는 모습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게 될 줄은 진짜 몰랐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욕적으로 일본 언론의 굴욕적인 모습을 계속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평상시와는 다르게 언론의 노출을 줄이고 있는,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털 없애야 돼. 네. 일단 말 나온 김에 그럼 먼저 이거부터 갈까요? 우리 이 경제 이거부터 가요? 일본에 그럽시다. 관련된 얘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국빈 방문이라고. 네. 그렇게 설레발을 쳤는데. 아니, 얘들은 특기가 있어. 이 조선일보하고 저 국진당 쪽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뭐뭐급, 국빈급, 뭐 사실상 국빈, 사실상 뭐 반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상 맨날 이런 거 뭐뭐급 해서 자기들이 푸대접 받고 못하고 있는 거를 사실상 이렇게 올려놔.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이야, 그 사람들도. 사실상 인간인 거예요. 인간의 최한 거야. 그러니까 국빈급 예우를 받는다고 조선일보가 썼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나옵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일본의 니테레 뉴스라고 해가지고 외국 요인을 맞이하는 방법 해가지고 국빈 있고 공빈 있고 그 다음에 공식 실무 방문 핑계, 실무 방문 핑계, 요 네 번째가 윤석열이다라고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에서 엄청 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빤스런 했습니다. 와. 결국 얘네들이 제일 위의 급은 다른 나라의 국왕이나 대통령급한테 주는 거예요. 그 밑엔 총리급입니다. 네. 3등급 되면 장관급이거든요. 저거는 차관 이하급이에요. 그냥 일반 공무원들 온 겁니다, 그냥. 그냥 실무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왜 문재인 시다바리 정부 때 국장들이 그 왜 수출 규제하면서 블랙리스트 올리고 그 화이트리스트에 그 해제하고 협의한다고 그래서 왔을 협의하러 때. 갔을 때 창고 같은데 국장들 둘 앉아가지고 회의 탁자 하나 놓고 하던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찬이라고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오므라이스를 쳐먹었습니다. 두 번의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술도 왜 먹었어. 그렇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얘기가 이해가 된 거예요. 애초에 국빈급으로 가게 되면 외왕이 왕궁에 초청을 해갖고 거기서 연회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국빈급 방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주는 공빈 정도만 되더라도 최소한 총리 관저나 아니면 의회 연회장 같은 데서 연회는 최소한 100% 준단 말이에요. 네. 장관급하고 차관급으로 가는 것 중에 장관급도 안 해주고 차관급으로 대우를 받는 거를 얘는 신나가지고 저기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딱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사람이 3명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3명 나온 애들도 일본 안에서 차관급 공무원들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다른 나라에 가면 최소한 장관 이상 아니면 대통령이나 수상이 직접 안 온다고 하면 최소한 외교부 장관급이라도 나와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을 맞아주는 게 예의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말 그대로 대통령이 왔는데 차관을 내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은 실무 방문임에도 부대신이 공항에 영접을 나오고 도심 교통을 통제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호로 예우를 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차관 중에 최고겠지. 아니 저게 무슨 최고 수준의 A야. 일단 기본적으로 군악대나 뭐 사열에서 나오는 사람도 없잖아. 보세요. 딸랑 저 사람들 경호원들 빼고는 딸랑 저 사람 셋이 나온 거예요. 요 뒤에는 그거야. 야, 심지어 그 빨간 카페트도 안 깔아줬다 야. 카페트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 원래 저기 위까지 쭉 위에? 깔아주잖아니까 원래 국빈용으로 갖다 대는 그 사다리가 카펫에 깔린 고급 사다리가 있단 말이야. 그것도 안 대주는 거야 이거는. 근데 김건희가 또 여기 가운데 있어. 여기 사이에 들이밀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여기. 와중에도 어떻게든 끼려고. 아니 봐봐,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렇게 내려왔으면 여기 있는 거 여기 누가 와 있으면 뒤로 빠져주거나 윤석열이 앞에 오거나 해야 되잖아. 근데 굳이 들이민다? 이거 윤석열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거 상대를 안 해주니까 뒤로 밀려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번에는 양보하기 싫었던 거야. 일본이니까. 일본이니까. 그래서 홈그라운드에서만큼은 에라이. 건희한테 밀리기 싫었던 거지. 네. 홈그라운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기시다를 만나서 일종의 좋텐다. 영접 립세션을 가집니다. 지들은 자유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사열을 봤는데 사열 규모도 매우 간소했습니다. 군악대 사열 수준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과정 중에 행사 진행 중에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자, 이게 정상적으로 내빈을 배려한 행사냐, 그리고 윤석열이 했었던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지 예우 자체가 이게 틀려먹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도착해가지고 애국가 나올 때거든요. 애국가 나오는데 가슴에 손을 안 얹어. 애국가 나올 땐 손 올려야지. 그리고 옆에는 일본의 무슨 외무대신 같은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옆에 아무도 없어. 왜냐면 이 애국가가 틀어지고 있는 순간 그때 옆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실무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른 거예요. 우리 뉴스에서는. 응?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우리 애국가 틀 때 옆에 있는 장관들이나 같이 갔던 뭐 김은혜 비롯한 이 따라갔던 박진 애들이 나중에 와서. 그때 와서 부랴부랴 서고 있는 거예요. 애국가 추경호, 틀고 있는데. 박진 이제 와 있잖아. 아까 여기 우르르 있다가 여기서 막 일본 애들이 이제 줄 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쓰세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노래는 이미 나오고 있어 애국가는. 근데 대통령은 손도 안 올리고 있고 난리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 저 입구를 들어올 때 윤석열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네. 뭐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그건 그게 당연한 아니고 건데. 이거 끝나고 나서 여기 돌아가요 한번 여기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서 사열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해가지고. 이 사열을 받기 위해서 이걸 돌아가는 순간 일본의 실무자들은 다 빠져나가서 밖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실무자들만 서 있는 상태에서 사열을 받는데 처음에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죠.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정식 일본 국기랑 우리나라 국기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손님을 앞세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앵글을 내보냈어요. 이 뒤에 태극기가 있거든요. 여기 뒤에 옆에 네. 저 안쪽에 태극기 저 하나 왼쪽 있어요. 편에 태극기가 있는데 앵글을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누가 봐도 일장기에 대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일장기 속인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전에 태극기 경례 그러니까 했잖아. 우리 태극기 한 태극기를 거잖아. 이것만 하고 일장기 앞에 가고 고개를 숙인 거예요. 물론 2번 인사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애초에 태극기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장기를 보고는 이 정도 하는 게 맞지. 순서가 바뀐 거잖아. 예절을 표현하는, 국기에 대한 예절을 표현하는 방식이 일본한테 더 극진했다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물론 모질이니까 주변에서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실수할 수는 있는 거지만 아니 없어도 일장기에 경례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경례가 아니라 목례잖아. 목례. 아무리 90도로 꺾어서 목례를 하는 거잖아. 무슨 씨 그 와중에 어떤 놈이 그러겠네. 45도인데 90도라고 송 작가 오버했다고. 남의 나라 국기에 대놓고 저렇게 고개를 꺾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저기 앞에서야말로 이 정도 해주면 그나마 충분한 거라고. 근데 뭐 같이 하기로 했다고 같이 하기로 했으면 기시다도 태극기 했어야지. 근데 기시다가 일장기 할 때 왜 같이 일장기 하냐고. 우리만. 왜 우리만 하냐고. 일장기에다가. 태극기에 기시다는 안 했잖아. 이 자리도 봐요. 아무리 봐도 이건 일장기 한 거밖에 안 돼요. 같이. 아니 뭐 이건 모질이라 그랬다고 치고 그 이후에 들어가서 1시간 반 정도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회담 내용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안 밝혀요. 놀랍게도 둘이 정상회담이라고 회담을 했으면서 발표는
각자 자국 기자들한테 따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발표를 합니다. 공동 발표가 아닌 거예요. 너는 한국 사람한테, 나는 일본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둘이 같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기시다는 사과 없이 위안부 합의와 함께 독도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자기네 기자들한테 얘기했고 윤석열은 독도 얘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거짓말이잖아? 너무 심하지. 그러면 기시다가 거짓말했을까? 내가 보기엔 윤석열이 쪽팔려서 거짓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짓말도 아닌 둘이 얘기가 다르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한 놈은 거짓말이잖아. 일본이 했든 우리나라가 했든. 결국은 망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요런 식의 약식에 이제 12시에 도착해서 요거 하고 나니까 3시쯤 지났을 거 아닙니까? 요러고 나서 뭐 교포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별다르게 그 또 올라오고 있는 사진들이 없어요. 교포 만남 어쨌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그렇게 윤석열이 원했던 만찬을 갑니다. 참 만찬이라고 하기 정말 부끄러운 게 물론 공관에서 안 먹이고 밖에서 먹이는 것 자체가 얘네들은 특별하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고 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하지, 밖에서 밥 먹이고. 여기 가서 나베를 처먹은 거예요. 둘이 부부 동반해갖고 둘이. 근데 저 뒤에 있는 배경이 대나무 배경이잖아. 대나무 죽? 저 지금 대놓고 족도라고 불리는 다케시마 관련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선택해갖고 저기에서 밥을 처먹었다는 거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저 앞에 왼쪽에 있는 얼굴 크신 분은 누구예요? 처음 뵙는 분인 것 또 같은데.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눈도 좀 커지신 것 같고 아랫입술도 빵빵해지신 것 같고 입술이 이렇게 됐어요. 볼이 되게 빵빵해졌어요. 볼태기도 통통해지셨어요. 네. 어디 바람을 많이 맞으셨나? 네. 깜짝 놀랐어요. 또 누군가 해갖고. 네. 세장가 간 줄 알았네.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맨날 달라져? 이거 계속 손대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모르죠. 비행기가 높이 날다 보니까 기압 저하로 인해 갖고 압력이 치받아가지고 안에서 조금 부풀어 올랐는지. 뭐 1시간 날라갔다고 무슨 아니 그리고 뭐 비행기 안에서 기압 조절 웬만큼 해줘요 또. 근데 네. 진짜 얼굴이 점점 이상해지는 게 본인 이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왜 조금씩 왜 어느 정도 딱 됐을 때 예쁜데 예쁜 데서 딱 우리 볼 때는 너무 예쁘다 멈추면 딱 좋겠다 이러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못 멈춰서 결국은 기괴해지잖아요. 이 정도면 수행팀이 성형외과 팀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 일정에. 이게 다 우리 세금이라는 거. 아 맞다 우리 세금으로 하지. 우리 세금입니다. 정말 우리 그 찌우아나의 애드립처럼 존나 커. 아니 왜 꼭 굳이 그 찌운 거라고. 네, 여러분들 그거는 이런 뭐- 시송을 널리 알려주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데 네, 한번 진짜 들어보세요. 못 들어보시는데. 졸라 커요 지금 얼굴이. 또 맨 앞에 또 있어가지고. 왜 저를 또 저쪽 여사보다 더 많이 카메라에 근접해갖고 들이댔는지 모르겠는데. 뒤로 뺐잖아, 이 사람. 예. 몸을 뒤로 커요, 뺐잖아. 저기 지금 보통 사람들이 옆으로 저렇게 나오면은 약간 뚱뚱해 보이고 이렇게 안 이뻐 보인다는 걸 아니까 본인이 확 틀어가지고 본인의 얼굴을 최대한 정면에 가깝게 갖다 이렇게 댄 옆으로 거지. 나오면 약간 뚱뚱해 보이거든. 혼자서 이러고 있잖아. 역시. 아무튼 뭐. 아무튼 이래서 여기서 나베를 쳐 잡수고요. 기념사진을 찍고 이게 은근슬쩍을 걱정했던 뭐랄까 기시다 측의 어떤 그 철통 같은 방화로 기시다 옆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오므라이스 결국 먹었어. 오므라이스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술이 빠질 수 없지. 생맥주. 생맥주로 한 잔을 쪼갰다고 하는데 근데 대통령실에서 2차는 안 한다고 했잖아. 안 한다 그랬거든. 근데 예전에 윤석열이 먹었던 추억의 맛을 되살리면서 이걸 한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분명히 윤석열은 오므라이스를 먹었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 자기 좋아한다고 안 한 우동이랑 적 없죠. 장어덮밥 좋아한다고 했거든. 네. 그러니까. 결국 송 작가가 지적한 것처럼 KBS가 오므라이스를 좋아했는데 김범수. 그 인터뷰에 인터뷰가 너무 이미 일본에 쫙 깔려서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칙적으로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저거를 뺐을 때 다른 스케줄을 끼워 넣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쪽 입장에서는. 하는 게 없잖아. 근데 이것도 좀 그런 게 일본에서는 계속 오므라이스를 먹을 거다라고 했고 우리 언론이나 뭐 대통령실에서는 2번 먹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일본 말대로 2번 만찬을 한 거 아니에요. 까라는 대로 까는 거지 결과적으로. 얘가 뭔 힘이 있어.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윤석열을 조롱해야 그래야 기시다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야 이봐라 얘들이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WTO 제소도 멈추고 지소미아도 해준다 하고 강제동원도 해결해준다 하고 돈도 낸다 하고 아무것도 안 묻는다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갖고 논다? 봤지? 기시다 봤지? 나 기시다 계속 지지해. 지지율 올려줘. 지금 지지율 5%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계속 지지율 오릅니다. 야, 지금 한국 대통령 아예 계속 가지고 노네? 그래서 기시다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에 독도 입장을 전달했다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위안부 문제 얘기는 있었는데 독도 얘기는 없었다라고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일반적인 뭐 어떤 신문사가 NHK에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독도 얘기했고 아무 말 안 하고 뭐 그러시죠라고 넘어갔다고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일본 언론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은. 예. 우리 언론은 제대로 얘기 안 하고 우리 정부도 항상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신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보다도 더 심각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오늘 그 후쿠시마 관련해 갖고는 오늘 무슨 협의나 내용들 얘기할 걸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일본 정부하고 증영국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양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는 뭐냐면 원래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내고 먼저 내고 나중에 한일 양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거를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즉 미쓰비시가 강제 집행되기 전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돈을 먼저 내놓고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한일 기업들이 참여해갖고 이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까지 협의안을 일본이 제시해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협의안은 우리 쪽에서 거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이거를 일방적으로 지가 제3자 변제를 하겠다고 자기 아이디어라고 자랑하면서 밀어줘버린 데다가 혹시 나중에 다시 이거 갖고 얘기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확인까지 해줘버렸다는 거죠. 지가 뭔데? 지가 깜빵 들어가면 결국 이거 헌법 위반으로 깜빵 들어가면 결국 돌리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돌리면 돼.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일본이 반발하겠죠. 반발하겠지. 그럼 근데 우리가 어? 윤석열 깜빵에 쳐놨는데 이거 어떡할 건데? 아니, 라고 그래도 하면 돼. 니네가 외교적으로 나라끼리 한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지랄 연병을 할 겁니다. WTO도 지금 일방적으로 철회해버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걸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고 그러면 왜 옛날에 풀어줬냐라고 할 건데 자 그렇다고 해서 야 한국이 판단해갖고 문제가 있었던 거라도 다시 뒤집는다는데 이게 뭐 문제 있는 거야? 내가 너랑 회담해서 약속하면 국가 단 국가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치면 무라야마 타마 그 다음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뒤집은 거 아베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는 니들 안 뒤집었냐? 그리고 기시다는 그거 지금 다 이해한다고 하는 거잖아. 김대중 오부치 선언 더하기 모든 정권의 뭐라고 해야 돼? 네, 과거 회담이나 국가 간의 어떤 약속, 이런 협정, 이런 입장을 것들은요, 계승한다. 역대 내각 네.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언제든지 뒤집혀질 수 있어요. 이거는 기시다가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 아베가 뒤집은 거고
기시다가 뒤집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뒤집으면 안 돼? 우리는 뒤집어. 일본도 뒤집는 게 우리는 왜 못 뒤집나? 대신 뒤집고 나서 일본이 개기고 뭐 예를 들어 뭐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등 아니면 뭐 전쟁을 하자고 덤빈다는 할 때 덤벼봐 이 새끼들아 라고 국력으로 찍어 누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할 수 있을 힘을 기르고 있고 지금 그게 다 완성돼 있는 거고 그동안 그렇게 일본을 상대해 왔습니다. 아베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을 못 간 게 뭐가 아쉽습니까? 못 가가지고 우리가 손해본 게 뭐 있어요? 걔네들이 우리한테 경제 제재한다 그러고 뭐 국교 단절한다 온갖 입으로 협박질을 다 했지만 우리 불매운동에 쟤들 기업들 다 망했고요. 반도체 기업들 우리나라로 이사 와가지고 지네들이 한국 거래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저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겨놓은 싸움을 갖다가 왜 네가 네 맘대로 아니. 심지어 저쪽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갖다 때려 없냐고 이 미친.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기시다는 자기 입으로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기시다가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언론은 어떻게 쓰느냐? 자, 조선일보입니다. 한일 정상 DJ 오부치 선언 계승. 이렇게 하면 사과한 것 같잖아. 한 적이 없어요. 기시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냥 우리 언론만 쓰고 있어. 우리 언론만 쓰고 언론만. 이런 분들이 있어. 근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얻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얻은 거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화이트리스트 논의는 아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은 아직 이거를 생각해서 실행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기도 전에 이걸 다 풀어줘 버렸어. 지네가 먼저 걸어갖고 우리가 제소를 했으면 쟤들이 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취하를 하는 게 맞지. 우리가 나중에 취하를 했는데 우리가 먼저 취소를 해버리고 화이트리스트도 풀어줄 거야 라고 하는 희망 섞인 얘기만 꺼내놓고 있다니까. 지금 반도체 수출 규제는 해제는 됐는데 화이트리스트는 회복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반도체 수출 규제도 웃긴 게 뭐냐면 일본이 파는 놈들 아니야. 우리가 사는 사람이잖아. 사는 사람이 갑 아닙니까? 지금 일본 없이도 해결되고 있잖아. 근데 반도체 수출 해주는 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